안녕하세요. 오늘은 링크 기본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익명 타입, 익명 형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거를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C# 2.0에서 익명 메소드랑 그 람다가 지원됐는데 이제 C# 3.0에서는 메소드뿐만이 아니고 타입, 형식도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지원해요. 요게 그 예시 코드입니다. 일단 요건 클래스고요. 그래서 new 해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생성자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new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new 한 다음에 아무런 타입도 없어요. 얘는 당연히 바 쪽에 가시면 이 해당 타입이 있는데 얘는 new하고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익명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 바 쪽에도 갖다 대면 익명 형식이라고 나와요. 이렇듯 익명 형식은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여기 그 new, person 이런 거와 같이 타입을 형식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타입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바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바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이 타입이 막 많이 복잡하고 내용이 그럴 경우엔 그냥 이렇게 타입을 명시하는 게 좋지만 그냥 간단한 타입,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간단하죠. 간단한 내용만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엔 그냥 이렇게 익명 타입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 여기 어나니머스 타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얘가 따로 이런 어나니머스 타입을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뭐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만들어 주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 타입, 이렇게 익명으로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익명으로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링크에 계속 이제 요 익명 타입을 제가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링크의 기본 구문을 한번 알아보죠. 저번 시간에 했던 from in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from, 요 from 같은 경우엔 모든 링크의 기본 구문은 반드시 요 from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from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쿼리식의 대상이 될 데이터의 원본하고 그 원본 안에 들어있는 각 요소를 나타내는 범위 변수, 얘를 범위 변수라고 해요. 그쵸? 여기 여기는 필드로 나와 있고 여기는 범위 변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I enumerable을 상속받았어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데이터 원본이고 이쪽이 범위 변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 1, 2, 3, 4, 5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rom, 모든 링크 쿼리식은 반드시 from절로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데이터 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원본에 하나하나 각 범위 변수가 요 in을 기준으로 from in 할 때 여기가 범위 변수라는 거, 그러니까 링크 구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엔 where 구문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아까 얘는 요거였다면 여기에서 where가 하나가 붙었죠. 이거는 조건이에요. where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터 역할을 하고요. 아까 요 프롬절에서 뽑아낸 요 범위 변수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범위 변수를 뽑아서 범위 변수 1이 이보다 큰 경우 이렇게 조건을 뽑아주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합하는 데이터만 걸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보시면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전부 나왔다면 여기서는 1이 이보다 큰 데이터만 뽑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where로 걸어놨으니까 이보다 큰 데이터니까 3, 4, 5가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면 그쵸?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where 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 from절에서 뽑아낸 범위 변수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정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사실 그래서 링크
이 쿼리문이 기본 구문이 되게 직관적이라서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번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간 거죠. 딱 보면 똑같은데 이 오더바이가 하나가 더 있죠. 얘도 한번 정의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더바이 데이터 정렬을 수행하는 연산자예요. 데이터 정렬을 얘가 수행해 주고요. 사실 이 정렬할 대상은 인터페이스 I comparable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인트형 변수, 인트형 배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트 타입에 가서 F12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쭉 있는데 상속받은 것들 중에서 인터페이스 I comparable 인터페이스가 있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당 메서드를 구현해야 되고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compare to니까 비교해주는 메서드겠죠. 당연히 우리는 어찌됐건 이 오더바이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아까 전에는 3, 4, 5였는데 보시면 이제 5, 4, 3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바뀌었죠. 이 오더바이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요 셀렉은 최종 결과를 추출하는 쿼리식의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테스트했던 모든 쿼리식들이 셀렉으로 끝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익명 형식 new 해서 새로 이 원을 그러니까 재가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엔 그냥 바로 원을 그러니까 이 해당 범위 변수 최종적인 이 where까지 넘어온 그리고 오더바이까지 한 요 값을 요 범위 변수를 아까 전에는 그냥 셀렉해서 넘겼다면 이런 식으로 넘겼다면 요번에는 new 해서 익명 형식으로 한 번 더 재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재가공한 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저희가 이 result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호이치문을 item.result 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한번 결과부터 보면 9, 16, 25 이렇게 됐죠. 일단 오더바이에서 이번에는 ascending 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이번엔 좀 기니까 where 1, 2 그러니까 이 범위 변수가 2보다 큰 것만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고르니까 3, 4, 5가 뽑히겠죠. 여기에 3, 4, 5가 이렇게 뽑혔을 거예요. 근데 오더바이에서 ascending 했으니까 결국엔 여기서도 오름차순이니까 3, 4, 5 요 순서로 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해당 범위 변수에 new 해가지고 우리가 익명 타입을 해서 지금 재가공을 했죠. 1 곱하기 1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3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 3은 9가 될 테고 그리고 4 곱하기 4는 16이 될 테고 5 곱하기 5는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가공을 해서 이제 결과를 넘겨주고 그 결과를 저희가 호이치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결국 9, 16, 25 간단하죠? 이게 그 셀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이번엔 한번 요거를 보시죠. 그 데이터들을 이제는 그룹화 시켜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그룹 바이 인투 이쪽을 한번 배워보죠. 요거는 간단해요. 데이터를 그룹화 해줍니다. 그룹화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번 요걸로 보시죠. 일단 A는 그룹 다음에 A는 여기다 놓고 볼까요? 그룹 다음에 A는 프롬절에서 뽑아낸 범위 변수 프롬절에서 뽑아낸 범위 변수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by 여기는 분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where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where도 그 조건이죠. 여기도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각각의 그룹화를
그룹으로 나눌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C, 요거는 그룹 변수. 그룹 변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룹을 만든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룹 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최종적으로 그룹화를 해서 그룹화한 걸 셀렉해서 넘겨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타입이 T는 여기서 보면 I 그룹핑에서 I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I 그룹 인터페이스를 얘가 상속받은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넘겨주는 거예요. 한번 실행부터 해보면 일단은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갑자기 여기 이상한 키 같은 게 나와 있고, 그쵸? 키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이치문으로 이걸 돌리니까 얘는 true도 나오고, 그 다음에 키가 false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는 1, 2, 3, 4, 5니까 얘네는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범위 변수에서 I 그룹핑 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I 그룹핑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키와 T키와 T 엘리멘탈을 두 가지 형식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T키 이 형식을 지금 키라는 이 프로퍼티로 지금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놨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 여기 1은 이 엘리멘털에 속해요. 그리고 그룹 한 다음에 1하고 여기 바이하고 여기는 키에 속합니다. 무슨 소리냐? 얘는 그래서 두 개를 열어볼까요? 얘는 그래서 여기 T키는 얘는 T키는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범위 변수고 얘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고 그쵸? 그래서 이 T키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T 엘리멘탈은 그룹에 속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에 속한 요소가 돼요. 사실 요게 끝이에요. 이 I 그룹핑이라는 요 인터페이스 설명은 요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키를 갖고 있겠죠. 해당 이 I 그룹핑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대상은 어찌되었건 이 키를 갖고 있을 거고 이 키는 그룹을 나누는 기준 키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채로 보시면 여기에 키가 왜 있는지 알 수 있죠. 어찌되었건 얘는 I 그룹핑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지금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키라는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키가 나온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넘버 데이터 원본에서 범위 변수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룹 얘랑 얘는 동일하게 A절에서 뽑아낸 범위 변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류 기준 잡아주시면 돼요. 1이 2보다 클 경우로 잡았고 그 다음에 into g 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그룹화를 시켜서 걔를 리턴해 준 겁니다. 근데 그룹화라는 건 해당 조건이 얘는 지금 조건이 여긴 불리한 형태겠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for each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룹이고 그 그룹의 각각의 키가 false이면 이제 false이면은 조건이 분류 조건이 이거였으니까 false이면 하고 그 다음에 적인 이 그룹에 있는 false 그룹에 있는 이 지역 변수 그 대상을 하나하나 for each 문으로 순회하겠죠. 그래서 1하고 2가 나온 거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이게 for each 문이니까 두 번째 요소를 순회하겠죠. 두 번째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키가 있을 거고요. I 그룹핑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을 테니까 I 그룹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키가 있을 테고요. 요 키는 요번에는 이 해당 값이 해당 조건이 true일 때 만든 그룹이 있겠죠. 그 true일 때 만든 그룹, 그 그룹의 요소들을 각각 또 순회 for each 문으로 순회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그룹의 요소들을 보니까 true일 때에는 3, 4,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하나 예시 더 보죠. 이번에는 요 리스트고 스트링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진 리스트 was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링크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룹 바이를 써서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was에 word 했으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이제 이 데이터 원본에서 범위 변수를 선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요 그룹은 여기는 해당 프롬절에서 뽑은 범위 변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by는 이제 그룹을 나눌 기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조건은 이 word의 length 길이로 각각의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걸 만든 그룹 변수가 얘네가 되겠죠. world group into world group 해서 그룹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은 order by로 해서 이 그룹의 키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룹의 키면 결국엔 해당 그룹의 기준이 되니까 얘겠죠. 그래서 이 word의 length, 얘네들의 각각의 length가 여러 개 있죠. 얘는 3이고 얘는 4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당 그룹의 length로 다시 정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셀렉해서 이렇게 바이에 여기에 넘겨줄 겁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포이치문을 돌려줄 거고요. 포이치문을 돌려주는데 당연히 모든 요 그룹의 모든 요소를 포이치문으로 순회를 할 거예요. 모든 요소를 순회를 할 건데, 요 그룹은 당연히 i 그룹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의 그 그룹의 키를 갖고 있을 테고, 해당 그룹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포이치문을 돌려서 해당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열거가 이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order by에서 그룹의 키로 했으니까 이 키 순으로 지금 3, 4, 5, 6 그리고 각 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그 word length가 3인 그룹은 요소가 지금 요 피그 하나 있을 테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포이치문으로 돌아서 이번엔 length의 키가 4인 그룹은 데이터가 있고 키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거가 끝났으니까 포이치문이 돌아서 이번에는 그룹의 키가 5인 그룹은 지금 애플이 있고요. 그레이프가 있고요. 다시 이 열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쭉 돌아서 요번에 그룹의 키는 6이 될 테고, 그 다음에 6은 지금 현재 바나나랑 체리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룹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딕셔너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조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인은 두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링크 기본 구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데이터가 필요해서 조금 길어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몬스터 네임 해가지고 해당 클래스에는 이 name이라는 스트링 값만 갖고 있고요. 또 몬스터 데이터 해가지고 해당 클래스에는 name, hp, def, 그 defense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클래스들을 우리가 그 해당 데이터들을 합치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HP랑 디펜스가 있으니까 예시로 그냥 광역 스킬 데미지 20이라고 치고 링크 조인 구문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일단 이제 프롬절은 저희가 익숙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몬스터 네임 해서 몬스터 네임 중에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범위 변수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인은 요걸 보시면 돼요. 요 A는 범위 변수인 거는 계속 하니까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조인, B인, 여기 조인, 여기 데이터. 여기는 여기 그 해당 조인절에서 뽑아낸 범위 변수예요. 그러니까 요 프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몬스터 데이터에서 뽑은 범위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on 다음에 여기 구문은 합치는 조건, 서로 연결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on 다음에 있는 건.
그래서 근데 뭐 보통 뭐 다른 걸 넣지는 않고 on equal 해가지고선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의 네임하고 이쪽에 데이터 쪽에 네임하고 같으면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네임은 이 해당 데이터에 네임을 넣어줄 거고요. HP는 데미지 계산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20인데 거기에서 방어력만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몬스터가 갖고 있는 HP를 계산해서 HP를 빼줘서 최종적으로 HP에다 담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for each 문을 돌리면 이 해당 몬스터가 지금 여기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렉해서 한 게 지금 네임하고 HP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네임하고 HP를 이 원이 이 지역 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얘를 플레이 해보죠. 이 같은 경우엔 몬스터 1은 여기도 몬스터 1이 있으니까 해서 잘 조인하고 데이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몬스터 1만 확인해 볼까요? 몬스터 1은 조인을 해서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HP가 30이고 디펜스가 10이고 광역 특킬 데미지가 20이에요. 디펜스가 10,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10 빼기 20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HP가 30이니까 결국 남은 HP가 2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이 됐을 거예요. 다 돼서 나온 결과물이 요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몬스터 5는 여기 몬스터 네임에는 있지만 몬스터 데이터에는 없기 때문에 조인이 안 됐어요. 조인은 두 데이터의 원본을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얘는 연결이 안 됐죠.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실 내부 조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요 내부 조인은 우리가 지금 기준 데이터를 얘를 기준으로 잡고서는 지금 합쳤거든요. 기준 데이터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연결할 데이터, 우리가 연결할 데이터는 요 몬스터 데이터죠. 몬스터 데이터를 연결한다고 봤을 때 몬스터 데이터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조인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조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몬스터 1, 2, 3, 4는 조인되지만 몬스터 5는 이쪽에 연결할 쪽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인을 해당 이름이 같으면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 결과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름이 없어도 포함하고 싶으면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외부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부 조인을 한번 보면 코드가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거든요. 한번 보죠. 보면 여기 into 똑같은데 여기 into 있죠. into result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조인의 중간 결과값을 여기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더 뭔가를 가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into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from이니까 뭔가의 범위 변수겠죠. 근데 여기 중간값인 요 result의 범위 변수인 거예요. 근데 result 점에서 default if empty 하면 요 default if empty 요 해당 메소드는 얘가 비어있을 때 기본값을 반환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값을 없음 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문은 동일해요. 나머지 구문은 동일하고 한번 얘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1, 2, 3, 4까지만 조인이 됐다면 이번엔 1, 2, 3, 4, 5까지 조인이 됐지만 사실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인을 하는 건데 사실 몬스터 5는 없으니까 이퀄은 아니죠. 이퀄은 아니지만 그래서 몬스터 5가 없고 대신 이 디폴트 값인 없음 값을 반환해 줬고요. 그래도 아까와는 다르게 나머지 부분에서 조인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외부 조인입니다.
사실 링크가 되게 직관적이라 요 링크 그 기본 구문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